여러분, 반도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는 엔비디아를 떠올리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늘 그런 기업들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보다 작은 기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워치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까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보면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주변 기기들이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은 사람 목소리를 인식하고 사진을 자동 보정하고 실시간 번역을 해줍니다. 자동차는 차선을 인식하고 충돌 위험을 알려줍니다. 냉장고는 식재료를 관리하고 에어컨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과거에는 서버가 해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기기 자체가 수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기능이 많아도 배터리가 2시간 만에 방전된다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미래 기술의 핵심은 성능만이 아니라 전력 효율입니다. 얼마나 적은 전기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제주도에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회사가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단순히 지역 기업이 아니라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팹리스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없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설계에만 집중합니다. 생산은 전문 파운드리 기업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건설업으로 비유하면은 직접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도를 만드는 건축 설계 사무소와 비슷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공정으로 생산해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고 소비 전력이 달라집니다. 결국 반도체의 경쟁력은 설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처음부터 서버용 고성능 반도체 시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기기, 자동차 전장 부품, 산업용 기기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시장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른 CPU와 더 강력한 GPU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기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컴퓨터가 되었고, 냉장고도 컴퓨터가 되었고, 공장 설비도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5월 한 달 동안 이 채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크게 늘어났고,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제야 이 채널을 알게 됐을까? 정보방에 진작 들어올 걸 그랬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종목 몇 개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로봇을 이야기하면 이미 끝난 테마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고,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기술이나 보안 관련 종목 역시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5월 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TPC의 로보틱스는 127%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1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KCS는 8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고, 이루온과 LG전자 역시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27%가 올랐다,
123%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바라봤는가입니다. 어떤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어떤 테마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섹터를 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100% 수익이나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할 수 있고 좋은 재료도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뉴스가 나오고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역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다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은 남들이 모두 알게 된 이후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6월 시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고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된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은 언제나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최근 IT 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On-Device AI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사진 편집이나 음성 인식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서버와 연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외국어를 번역할 때 예전에는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고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내부에서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속도는 빨라지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줄어들고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AI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아이폰 안에서 직접 작동하는 AI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퀄컴과 미디어텍 역시 온디바이스 AI에 맞는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늘어날수록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전력 소모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바로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는 세계 최대 모바일 칩 기업인 퀄컴과 미디어텍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공업사에서 만든 부품과 벤츠가 인증한 부품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퀄컴과 미디어텍 인증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장 센서, 물류 추적 장비, 스마트 계량기, 의료기기, 드론, 자율주행 관련 장비 등 수많은 기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를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야기하면 엔비디아 GPU와 초대형 데이터 센터만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술은 사람 가까이로 오게 됩니다. 인터넷도 처음에는 기업용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사용했지만 결국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AI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AI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고 자동차 속에 들어가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고 로봇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오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바로 그 영역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업입니다. 최근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배경도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 온디바이스 AI 확대, 저전력 메모리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기업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주반도체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GPU를 생산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AI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열린다면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저전력 메모리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반도체를 단순한 중소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가 일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채널을 찾아와 주셨고 정보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익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왜 오르는지 이해하게 됐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투자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종목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왜 시장의 자금이 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 실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TPC 로보틱스는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으며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KCS와 이루온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LG전자 역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상승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중간 조정 구간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런 시장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익을 얻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이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은 결과이지만 기준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끌던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크게 나오고 나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수익은 언제나 뉴스가 나오기 전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별도로 정리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0초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와 함께 당일 주도주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대응 기준 역시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흐름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응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과 업데이트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로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